애초에 발사각을 4분의 5파이로 조정하라. 발사각을 4분의 5파이로 조정하라는 게 이렇게 조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딱 이런 느낌이야. 발사각 자체를 이렇게 4분의 5파이로 조정한 상태에서 거리를 얼마로 쏘라고요? 그 루트 2였죠. 거리를 루트 2만큼 딱 쏘면은 여기 잡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극좌표와 극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어떤 그 점이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그 점을 나타내는 우리는 표현을 직교좌표계 상에 이제 올려두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두 개의 요인에 의해서 어떤 평면상의 점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평면상에 있는 점을 또 다른 좌표축, 또 다른 좌표 책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다루는 극좌표는 극좌표 변환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따위의 것들은 다 평면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공간에서는 이제 또 다른 개념들을 우리가 추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그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그 직교좌표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축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축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러한 어떤 그 판 자체를 지금부터 극좌표로 돌릴 건데, 극좌표로 돌릴 때는 축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먼저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직교좌표계에 대해서는 여기를 원점이라 그러죠. 용어가 좀 새롭게 정의가 됐는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극좌표 프레임으로 올려버리면은, 바꿔버리면은, 이 원점을 그냥 그대로 그냥 찍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을 우리는 얘를 지금부터 이제 극점이라고, 자, 요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참고로 여기 극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폴라, 이거 이제 그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직교좌표계에 대해서는 축이 두 개가 있죠. 수직인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극좌표 내에서는 축이 하나만 있어요. 그 축을 우리는 극축이라 그러고, 그 극축은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하고, 얘가 X축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축 자체를, 극축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극도 똑같이, 폴라 이건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의 틀 자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극좌표계 내에서의 틀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점을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A점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점의 좌표를 루트 3,1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A점을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할 건데 뭐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요 A점인 건데, 자, 우리가 이 A점을 직교좌표계에 대해서 읽을 때는 두 개의 요인이 필요하죠. 여기 X성분, Y성분. 이 X성분, Y성분이라는 거는 의미적으로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찍히는 숫자가 루트 3. 그 다음에 Y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찍히는 사람이 1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뭐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극좌표 내에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Y축도 없지 않습니까? 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아니고 축으로부터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읽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지금 여기 극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극축이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A점이 대략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축을 회전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해서 이렇게 마치 이제 포탄을 쏜다라고 생각하시고 발사각을 점점 키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사각을 조금 더 키우면 이렇게 잡히겠죠. 그 다음에 발사각을 조금 더 키우면 이렇게 잡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림 상황에서는 요 빨간색 발사각을 딱 조정을 해야지 A점이 딱 우리 레이더망에 걸린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그림 상황에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요런 발사각 만들어야 되겠죠. 요러한 발사각, 이제 회전각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회전각. 그럼 위쪽에서 다시 똑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회전각. 이런 회전각 내에서 얘기를 해줄 건데, 근데 이 회전각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특수하게 나오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루트 3, 1인 거니까 6분의 파이. 뭐 30도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회전각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30도, 뭐 라디안으로 표현하자면은 6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전각을 6분의 파이로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상 만약에 이런 점의 위치를 표현하라 그래도 회전각이 6분의 파이고요. 이런 점도 회전각이 6분의 파이. 이런 점도 어차피 극축을 6분의 파이만큼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을 그 구분하는 요소는 뭐냐?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포탄을 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사각을 먼저 조정하고 얼마만큼의 이제 파워로 이제 쏠 건지, 거리를 얼마만큼 타겟해 가지고 쏠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요 길이만큼 이제 당겨서 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거리를 읽어보시면은 1대 루트 3대 인 거니까 거리는 2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제 정확히 극점이죠. 자, 극점으로부터 거리 요소를 읽어보면은 지금은, 자, 2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좌표를 변환해서 쓸 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가 직교 좌표 계상에서는, 몇 콤마 몇이었죠? 루트 3 콤마, 자, 1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자, 극좌표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역시 이제 두 개의 요소로 표현이 될 건데, 항상 그 사고의 자연스러운 순서는 각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각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거리를 측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불편하실 수 있는데, 각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6분의 파이를 쓰고 싶은데, 뒤쪽 자리에, 순서상의 두 번째 자리에 각의 요소를 쓰기로 그냥 약속한 거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발사각을, 이제 회전각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리의 요소인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직교좌표 계상에서 점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거를 뭐 극좌표로 변환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직교좌표 계상에서 x, y라는 이제 일반적인 점이 주어졌을 때, 얘를 우리는 극좌표로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역시 두 개의 요소를 측정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각의 요소를 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각을 쓸 때 세타라는 기호를 많이 쓰죠. 일단 얘를 먼저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세타를 먼저 조정을 하고, 자, 거기에 따른 거리를 측정해서 이제 r 이렇게 써주시면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좌표를 변환을 하실 때 그 각과 거리 요소에 대한 범위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그 각의 요소를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직교좌표 계상에서 만약에 이런 점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걸 극좌표로 돌릴 때 회전각을 측정을 하실 때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으신 상태에서 참고로 이 축을 제가 극축이라 그랬죠. 극축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축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회전각을 측정해 주면 되겠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제 이 점을 다시 이제 극좌표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극점이랑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점을 극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극축으로부터 반시계로부터 회전각을 측정하면 되겠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나오면은 역시 이제 이 점을 극점이랑 연결해서 원점이 극점이에요. 그다음 회전각을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사분면상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역시 극점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회전각을 측정을 하면은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면은 각의 범위는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이 각의 범위가 있습니까? 아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각의 범위는 한 바퀴 내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즉 직교좌표 계상에서 표현을 했을 때 1사분면이면은 0에서 2분의 파이, 2사분면이면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3사분면이면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에서 2분의 3파이, 4사분면이면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설정을 안 해요.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세타를 이렇게 상환과 하환으로 막지 않고 그냥 다 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타를 실수 전체로 쓰기로 그냥 약속했어요. 좌표 변환을 할 때 세타를 어떤 한 바퀴로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한 바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바퀴로 막지 않고 세타는 실수 전체로 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게 루트 3,1이라는 직교좌표 계상에 있는 점을 극좌표로 돌리라 그러면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답이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답이 이제 무한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루트 3,1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회전각 자체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은 이렇게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바퀴로 막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한 바퀴를 초과해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버려도 돼요. 또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 돌고 또 돌아도 돼요. 또는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음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이 되는 형태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고는 6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실 때는 한 바퀴 범위 내에서 걸리는,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걸리는 걸리는 각을 측정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거꾸로 한 바퀴 돌리든지 아니면은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각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얼마 해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 2파이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 2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두 바퀴 돌려도 되는 거니까 플러스 4파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돌려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파이도 될 거고, 또는 좀 일관성 있게 쓰자면은 뭐 0파이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거는 그냥 6파이만 가져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루트 3,1을 극좌표로 변환했을 때 거리 요소는 2가 나올 건데, 가계 요소를 측정을 했을 때 6분의 파이도 물론 되는데 뒤쪽에 한 바퀴 더 돌려도 되고 두 바퀴 더 돌려도 되고 또는 거꾸로 돌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n파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n은 정수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리 요소에 대해서 좀 볼 건데, R의 범위. 상식에 호소하자면은, 그러니까 발사각을 조절한 상태에서 이제 그 거리 요소를 측정을 하는 거니까, R은 상식에 호소하자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도로 정의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의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R도 얘도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R을 마이너스 분에서 무한, 즉 실수 전체를 확 열어버렸습니다. 다시 여기 가계 요소도 실수 전체고요. 그 다음에 거리 요소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리라 그러면 안 되죠.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실수 전체로 열어버렸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드실 건데, 그럼 R 값이 음수면은 이제 어떻게 작동하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극좌표로 표현을 했을 때, 몇이 좋을까요? 극좌표로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4분의 파이. 자, 요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스케치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이제 극축이 이렇게, 극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제 극축이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 그 그림 그리실 때 매번 요런 그 단어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일단 발사각을 4분의 파이로 조정하는 거죠. 발사각을 4분의 파이로 조정하는 거니까 요 정도로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4분의 파이라는 회전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로 거리를 측정하라는 거는 이렇게 약속했는데, 루트 2라는 길이를 반대 방향으로 쏘세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준 상태에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루트 2가 되도록 이렇게 점을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직교 좌표기에 그대로 올려보면은 이제 X축, Y축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이건 지금 극좌표 4개 내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를 직교 좌표기에 갖다가 올리면은 Y축이 이렇게 될 거고, X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좌표를 읽어보면은 여기 점이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얘를 직교 좌표기로 읽어보면은 마이너스 1 콤마 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통상에는 이제 이거를 읽을 때, 해석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각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리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여기 음수가 붙어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루트 2만큼 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4분의 파이를 조정하고 반대 방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이 발사각에서 추가로 파이만큼 회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다시 애초에 발사각을 4분의 파이로 만들었죠. 근데 반대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파이만큼 더 돌리면 돼요. 파이만큼 더 돌려서 루트 2만큼 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발사각 자체를 원래 4분의 파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파이만큼, 요거는 이제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떼고 루트 2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바꿔가지고 각에다가 파이를 더하시고 음수를 이제 부호를 조정해서 양수로 조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읽어주면은 안정감이 있죠. 애초에 발사각을 4분의 5파이로 조정하라. 발사각을 4분의 5파이로 조정하라는 게 이렇게 조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딱 이런 느낌이야. 발사각 자체를 이렇게 4분의 5파이로 조정한 상태에서 거리를 얼마로 쏘라고요? 그 루트 2였죠. 거리를 루트 2만큼 딱 쏘면은 여기 잡히겠네요.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통 R 값이 음수가 나오면 통상에는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